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을 움직이는 대권주자 3인방 황교안, 홍준표, 김무성 세 분의 차트를 비교 분석하고 이분들의 행보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여기 칠판을 보시면 동그란 원에 별의 기호, 그리고 행성 기호,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들, 그리고 행성 기호, 별의 기호를 종합하여 황교안 전 총리의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대표할 수 있는 별자리는 사자자리 29도의 레굴루스죠. 이 레굴루스로 기품과 인자함, 그리고 이분의 성실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별은 정갈자리 21도에 있는 루시다 란시스입니다. 이 별은 레굴루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파워풀한 별입니다. 정치 색깔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의 강인한 투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별자리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별자리가 또 눈에 띄네요. 쌍둥이 17도에 있는 화성. 이 전체 황교안 전 총리의 차트에서 이 화성이야말로 이분을 반석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행성입니다. 이 화성이 언제 힘을 발휘했냐 하면 2016년 11월 달에 이 행성이 화성이죠. 화성이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차트를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그리고 2017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죠?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화성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2018년 7월에 또 하나 들어온 행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토성입니다. 이 화성과는 서로 오포지션, 반대의 각에서 서로를 극히 괴롭히는 구조인 거죠. 이 토성이 들어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월이었으면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네요. 지금부터 슬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 토성이 가르치는 말은 나이 든 사람의 괴롭힘,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문학이나 집필활동, 그리고 회계에서의 문제로 인한 괴롭힘,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괴롭힘은 짐작들이 가시죠. 요즘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많이 하셨죠. 이분들이죠. 물론 같은 당 내에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과 집필에서의 문제라는 건 지금 책을 발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꼬투리를 잡아서 크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무회계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0년도가 있네요. 2020년도 제가 생각하는 건 한 4월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 화성이 또 들어와요. 그때는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강하게 들어온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 토성이 또 괴롭히지 않느냐? 물론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걸쳐서 행성의 힘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은 큰 데미지를 주지는 못합니다. 2020년 4월 기준의 화성 별자리의 진입, 이 진입이 앞으로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황교안 전 총리의 차트는 전형적인 리더의 차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 구조에서처럼 화성과 태양이 유독히 강한 구조들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깊게 동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눈에 띄는 구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올해 7월에 들어왔다는 이 토성이 개인의 차트를 보면 문학, 집필, 회계에서의 사건을 일으키지만 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국가의 먼데인 차트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토성이 반대편으로 치는 화성, 이 화성이 뭘 뜻하냐면 지금 현재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조금씩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걸 이 차트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지금부터 벌써 견제를 해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뭉치고 다시 개편해서 새롭게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 차트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 전 당대표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선이 보이시죠? 황소 자리에 있는 달이, 정갈 자리에 있는 토성, 금성, 수성을 다 같이 어포지션, 즉 극히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은 황소 달의 성향의 여성으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예전에 잠깐 책의 한 줄 문구로도 문제가 됐었죠. 어떤 뭐 동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성적 부분의 묘사로 인한 어떤 인기의 하락,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과 금성이 서로 이렇게 두 번째와 여덟 번째 중요한 포인트에서 부딪힌다는 건 장사나 기업인으로 치면 금전적인 손실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인이다 보니 명예의 손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예측, 행보가 중요한데, 지금 2018년 올해 4월에 이 화성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화성은 금성과 아주 좋게 보는 사이예요. 각각은 약하지만 서로가 도와줘서 파워풀해지는, 아주 강해지는. 그러나 또 뭐가 있죠? 또 여기서 황소 자리에 달이 또 치죠. 반대쪽에서. 그러면 제 예측은 새로운 연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연대는 여성연합입니다. 여성연합과 연대로 인하지만 그 연대로 인한 오히려 후폭풍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되면 정갈자리 태양이 차트로 진입을 하면서 차트가 전반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당대표께서는 지금은 떠나려는 사람을 다시 붙잡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뒷배경이 여성연대나 여성연합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무성 의원의 차트입니다. 저는 김무성 의원님 차트를 보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차트에서 보여지는 성향이 많이 달랐던 거죠. 이 차트는 전형적인 엄마의 차트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차트가 아빠의 구조라면 이 차트는 엄마의 구조입니다. 한없이 아이들을 감싸고 보다듬고 알려주는 역할. 지금까지 김무성 의원이 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성, 태양, 토성과 아주 좋은 각도를 보고 있습니다. 트라인 구조로 최고의 구조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건데 이 구조가 뜻하는 건 사회의 약자층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밝혀주는 어떠한 엄마의 역할을 했을 때 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엄마의 차트가 정치를 하게 됐느냐 궁금하시죠? 개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라는 항성과 사람의 직업을 뜻하는 10번째 자리에 있는 불타는 목성, 하나의 행성과 하나의 항성이 만나면서 전형적인 정치인의 구조로 변하게 되는, 그러나 항상 사람을 보다듬고 앞에서는 호탕하게 웃지만 뒤에서는 눈물 짓는 엄마의 성향까지 버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2018년 1월에 처녀 자리에 있는 태양이 메이저와 마이너로 동시에 똑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태양은 하우스 자체가 네 번째 하우스, 이 먼데인 구조와 개인 구조, 개인 차트를 연결을 시킨다면 어떤 근간을 이루는 한 해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던 거죠. 올해 1월부터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예측한다면 아마 올해 초 들어오면서부터 정당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새롭게
앞에 나서기 위한 어떤 물밑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의 힘이 얼마나 지속되고 그리고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겠죠. 먼저 이 태양은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근간을 이루는, 개인으로 치면 가정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가정을 이룬다도 있지만 정당인의 입장에서는 정당이 변화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신당이 창당된다라든지 당을 옮긴다라든지 하는 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사와 같은 거겠죠. 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핵심의 역할, 당권 주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2021년 이 달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힘을 내고 이 달의 영향력으로 베텔게우스의 힘을 끌어올 때, 그때가 2021년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새로운 기지개를 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무성 의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자명하다고 볼 수 있죠. 세력을 규합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독이고 내 편으로 만들고, 추후에,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3년 후 4년 후에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키우고 그들을 육성하는 일이 지금 김무성 의원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황소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육성과 교육입니다. 특히 이 차트에서 가장 핵심 위치는 11번째 하우스에 있습니다. 인맥이죠. 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육성하고 교육시켜서 이들에게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들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추후에 나를 지지하게 만든다. 이 구조가 김무성 의원이 앞으로 정치계에서 큰 판을 다시 한번 짤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는 반대로 여성의 도움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어떤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지지 세력을 굳이 멀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을 움직이는 당권 주자 3인 황교안, 홍준표, 김무성 세 분의 차트를 비교 분석하고 그분들의 미래를 예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영국 점성학에서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기업, 연애 모든 면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점성학적인 기법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판단하여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는 예언과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